인재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돈이죠. 급여라든지 뭐 유학제도, 그걸 김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그게 지금은 여러 로펌에 퍼졌죠. 그런데 급여도 그런 의미에서 업계 최고로 대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초봉 기준으로 레인지라도 1000 혹시 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완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돌아다니는 많은 글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김현장의 그런 문화나 영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과장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김현장은 사실 명실상부 넘버원 로펌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입사를 하나요? 변호사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처음부터 변호사로 이제 입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변호사가 있는 여러 가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뭐 등등 흔히 얘기하는 정관 변호사들,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김현장이 오히려 다른 로펌에 비해서 성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오히려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김현장에 이제 입사할 때는 보통 뭐 등수가 2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랑 같이 경찰대 출신이고 지금 이제 검찰 가 있는 뭐 친구는 성적이 이제 100등 정도가 됐어도 김현장에 합격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뭐 다른 그 다음 펌들은 아마 그 정도 성적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현장은 성적만 보지 않는다. 김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제가 100%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이 좀 낮더라도 뽑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관들, 흔히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을 보면 어디서 부장판사 뭐 하시다가 오셨다, 어디서 부장검사 하시고 오셨다라고 이제 만나보면 되게 겸손하시고 수더분하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력을 찾아보면 사법시험 수석, 뭐 연수원 수석, 아니면 좋은 보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보직들을 두루 거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직에 계셨을 때 능력이나 뭐 이력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다. 김현장이 신입이든 정관이든 경력직이든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나 개성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을 다 협업을 하기 때문에 김현장에서 변호사를 뽑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로스쿨이 되면서 변리사, 회계사 뭐 이런 기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거는 김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현장 그런 파워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깠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김현장을 10년 차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윗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느꼈던 김현장의 힘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는 거지, 요즘에 사실은 저도 이제 10년 차다 보니까 제 동기가 형사 단독 판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못 해요. 지금은 연락하지 못하게 돼 있고, 김현장에 오는 일들이 사실은 답이 없고 선례가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다른 로펌에 비해서 3배, 4배는 기본으로 이제 비용을 받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서 김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은 굉장히 절실하고 또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김현장이 승소율이 높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는 인맥이나 그런 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로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로펌들은 이제 100을 투자를 해서 100만큼의 결과를 내면 김현장은 500을 투자해서 한 120의 결과를 낸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4배, 5배의 리소스를 들여서 한 20 정도를 더 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장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집요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된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이긴 한데, 증거를 만들어낸다거나 진술을 조작한다거나
요즘 사회에선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 증거로 다 남아있고 10명을 떠나서 한 3명만 모여도 3명 사이에서 의견이 다 다른데 한 2명이, 3명이 모여서 너한테 이런 진술을 해라 라고 하면 한 명이 그냥 어긋나는 순간 그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장에서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누구한테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너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해라 그렇게 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사람들이 또 가장 궁금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연봉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김현장의 모토가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인재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돈이죠. 김현장이 설립되고 이제 한창 이제 성장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때는 법원 검찰을 가서 이제 판사나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훌륭한 분들을 김현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했던 것들이 이제 급여라든지 뭐 유학제도 그걸 김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그게 지금은 여러 로펌에 퍼졌죠. 그런데 급여도 그런 의미에서 업계 최고로 대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김현장 뭐 변호사 연봉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변호사 중에서는 최고로 대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초봉의 수준도 그렇지만 인상 폭이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딴 데서 뭐 세전 50을 올리면 김현장은 세전 100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2배 정도로 계속해서 높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봉은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제 좀 더 지나서 이제 4년차, 5년차, 뭐 10년차가 되면 이제 조금 많이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천차만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초봉 기준으로 레인지라도 1000 혹시 넘을까요? 1000은 당연히 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세후 금액이 1000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1년차 변호사들도 세후는 당연히 1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복지 이런 거 좀 어떨까요? 김현장이 제일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복지인데 김현장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카드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고 다른 로펌 이렇게 들어보면 뭐 헬스장 등록비 뭐 이런 기타 등등 실비 같은 비용들을 법인 카드로 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장은 그런 건 없고요. 당연히 뭐 업무하는 과정에서 뭐 교통비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그런 법인 카드는 없다. 변호사님 김현장 재직하셨을 때 좀 어떤 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워라밸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장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경찰팀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10명 남짓 있었고 김현장에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로펌들도 물론 이제 팀 간 이동은 가능하긴 하지만 김현장은 팀장을 뽑지 않고 그냥 대학으로 치면 자율전공 이런 방식으로 다 뽑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적성에 맞고 일을 하는 사람과 잘 맞고 그런 일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하다 보면 차차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면 주로 하는 일들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 사무실도 주로 하는 팀과 같이 이제 모여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최종적인 팀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팀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1년차 후반부터 거의 한 6년차까지는 관세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제 오피스도 관세팀과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팀 업무, 텍스, 조세팀 업무 또 같이 했고 공정거래 업무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큰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한 3년 정도는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디아지오 코리아라고 조니워커나 기네스, 그 다음 윈저 이거 파는 위스키 세계 1위 기업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8개월 정도 파견도 나가 있었고요. 거기 있으면서 또 이제 주류 사업을 또 깊이 알게 됐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팀 안에서도 금융사건을 많이 해서 뭐 나오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좀 하주시였던 게 가상자산, 화폐, 코인 뭐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김현장 있을 때 주로 이제 약간 돈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고 워라벨, 이거 워라벨이 사실 문제인데 워라벨이 지금 보면 저는 일을 2014년 입사 기준으로 아마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신 변호사님도 물론 있을 텐데 대형 로펌은 타임을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몇 시간 했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다 씁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건데 제가 퇴직하기 한 3년 정도 평균 월 35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을 350 정도 했고요. 평균 내보면은 30일에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 일을 해서 저는 워라밸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그때 일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고 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맡겨졌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요즘에 변호사님들을 들어보면 양극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적게 해서 또 사무실에서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저는 나빴고요. 근데 워라밸을 챙기기 시작하면 또 김현장이 워라밸을 챙기기엔 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밸은 기본적으로 나쁘다. 근데 내가 마음먹으면 좋게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장에서 근무하실 때랑 지금 또 변호사 개업을 하셔서 일하시는 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김현장과 제가 나와서 개업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수임에 대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김현장은 물론 이제 고객을 관리를 하는 연차가 되면 이제 고객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10년 차까지 하면서는 상대적으로 고객을 직접 관리한다거나 뭐 그렇진 않았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의 고객들은 당연히 잘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수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담은 없었는데, 나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수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 조울증 걸린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수임이 잘 되면 너무 날아갈 것 같다가 한동안 수임이 또 안 되면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잘 쓸 수 있고, 제일 큰 건 이제 주말이 좀 생겼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일을 하는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50 이렇게 하진 않지만 주중에는 늘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사건 저 사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개수가 많아졌다는 거. 김현장에서는 연차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챙겨야 되는 사건들의 숫자가 많아지긴 하지만, 제가 나오기 직전에 주도적으로 제가 챙겼던 사건이 2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진짜로 급하게 돌아가고 집중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건들은 한 대여섯 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사건이 개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얼추 보니까 한 4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나오면은 1년차 역할부터 15년차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챙겨야 되는 사건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장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취업준비생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10년 동안 누군가 뭐 저한테 김현장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거다라고 말은 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꼈던 김현장의 구성원들의 장점은 똑똑하면서도 유연하고 똑똑하면서도 겸손하다,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한 3년 차쯤이었는데 조세 형사건을 하나 이제 담당하게 돼서, 그때 같이 이제 회사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나중에 봤더니 15기인 거예요. 저희가 43기니까 28년 선배인데, 이제 회의를 할 때 제가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변호사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게 아니고 저렇고요, 이게 아니고 저렇고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님이 기분 나쁠 법도 한데 끝까지 이제 다 경청해 주시고 제 의견을 받아주시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 김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고 이렇게 깊이 만나보면 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다 조화를 이뤄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장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내가 정말 팀으로 하는 일에 잘 적합한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성향들이 툭툭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김현장이 제일 면접을 많이 봅니다. 다른 펌들은 그 수습을 하고 뭐 한 번, 두 번 하고 컨펌을 해주는데, 김현장은 저희 동기만 해도 4번, 5번 면접을 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팀으로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장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 잘 하셔가지고 성적 좋게 받으시는 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고, 그게 되셨다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키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